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어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미국 예탁 결제원에 등록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주식을 일컫는 명칭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최대 투자사인 블랙록이 승인 신청을 냈잖아요. 미국의 예탁결제원에 이 티커라고 합니다. 종목이 등록이 되는 거죠. 일단 승인이 나면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인베스코 갤럭시에서 올린 현물 ETF도 그러한 티커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SEC의 승인이 곧 앞으로 다가왔고 상장하기 위해서 이런 티커명들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홍콩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코인의 급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라는 것은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발작에 의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3번 반복돼 왔고 4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년 4월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와 같이 맞물려서 2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되죠. 두 번째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블랙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 규제 허가 거래소 해시키라는 곳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앱을 출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5% 정도만 비트코인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비트코인은 분실된 수량까지 다 사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의 90%는 고래들이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건 10에서 20%. 거기다가 채굴량이 내년 4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토크나 국채 시장이 9,400억 규모, 올해만 6배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올라가는 거죠. RWA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얼 월드 에셋?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 자산. 요즘 뉴스에서 STO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큰화 시켜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 없이도 실시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서류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계약서를 토큰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안 되고 복제가 안 되고 삭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누구나 거래할 수 있고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국채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선박이 됐든 미술품이 됐든 이러한 고가의 상품들을 갖다가 100조각이든 1000조각이든 10,000조각이든 자를 수 있어요. 계약서를 10,000장을 작성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겠죠? 근데 시간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변조를 누가 검증을 해줍니까? 이것을 블록체인상에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사고팔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법제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각 증권사와 은행들이 RWA 시장을 준비하고 있죠. 미국은 이미 시작했어요. 이 토큰화된 국채 시장 규모가 9,400억, 올해 안에 6배가 성장을 했고 내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기관들이 국채에 투자하기를 어려워하는데 토큰화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편리하게 열어주면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족구 내부 족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주식도, 국채도, 부동산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하는, 쉽게 말하면 코인으로 이제 다 사고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나 강대국 긴장 최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쪽도 확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몸살이죠. 우크라이나 쪽도 무기는 내주지만 참전은 안 하죠. 3차 대전으로 확전은 안 되고 국지전 양상으로 1년 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상황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이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사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유태인들이 미국의 금융, 경제, 언론, 엔터테인먼트 다 잡고 있죠. 에이펙이라고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 행사를 하는 날 미국 국회가 휴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물급 인사들이 다 모이잖아요. 에이펙 행사장에. 거기 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에이펙을 통해서 정치 후원금 모집을 하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안 가고 찍힌 정치인들의 예를 TV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낙선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금융가, 은행장들하고 언론계, 언론사 사장들이에요. 반유태인 노선을 걷던 정치인들이 다 낙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을 했어요. 거기에 이란, 왜 일어납니까? 종교적인 연대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요, 다들 주판 하나를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건 다 있죠. 중국도 러시아 편을 들고 유럽도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만 직접 참전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좀 달라집니다. 신과 나와의 관계죠. 종교적인 타협을 요구할 때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출정을 하면서 하마스를 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악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도화선이다. 이거를 우리가 왜 봅니까?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달러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달러를 엄청나게 더 찍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고, 미국이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돈을 더 찍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고,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인 거예요. 달러의 위기는 곧 비트코인의 기회다. 그다음에 거래소 상장 폐지 코인 사상 최다, 올 들어 3,400개 넘어. 2016년에 14개 상장 폐지됐어요. 17년에 190개, 620개 이렇게 늘어오다가 2022년 지난 반감기 직후죠. 가격이 급등했었죠. 코인이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겠죠. 우후죽순처럼 사기성 스캠 코인들이 나왔다가 2022년 1년 만에 3,000개가 퇴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2023년인 올해에는 무려 10월 이전에 벌써 3,400개로 작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럼 연말까지 따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거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알트코인에 함부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나마 상장이라도 된 코인들이잖아요. 상장도 안 된 코인이 싸다고 삽니다. 용감하신 겁니다. 절대 그런 용기를 발휘하시면 안 돼요.